왜 사과를 주저할까? 아니 뭐 어린 아이들도 싸우고 나면 네가 먼저 사과해. 사과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거야라는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과하고 넘어가지. 이거 뭐 이렇게 계속 끌고 가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과하는 게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는 문제 아니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사과 안 하냐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 신문에서 여러 군데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볼게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논란 사과 불가라고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김 여사는 논란이 커지자 사과 불가론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사과를 하면 민주당이 공격을 받아 오히려 총선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김 여사가 주변에 보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김 여사가 사과하면 안 돼요라는 이미 결단을 내리고 계속 주변에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평소 가진 김 여사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도 깔려 있다는 게 주변인들의 평가다. 윤 대통령 자신의 정치 참여로 과도한 공격을 김 여사가 받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라고 두 사람 잘 아는 한 관계자가 동아일보에 밝혔습니다. 사과하면 안 돼! 라는 글을 김 여사가 주변에 메시지를 보내왔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미안함이 좀 있다. 내가 괜히 정치를 참여해서 김 여사가 많이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권 관계자가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진솔하게 입장을 밝히는 건 몰라도 김 여사에게만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 치밀하게 기획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에. 요 멘트 윤상 대통령실의 입장 계속 견지하고 있는 요 지점이죠. 조선일보도 왜 사과를 주저하냐라는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흥미롭죠? 조선일보는 요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처럼 야당에게 공세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 자칫하면 정치적인 곤혹 아주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사과를 잘못했다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른바 태블릿 PC 보도에 서둘러 사과했다가 지지율 급락 등을 겪은 전례를 참고해야 한다. 라는 게 이게 우려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김 여사 사안의 경우 의도적으로 기획된 공작석 함정 몰카란 점이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사과하는 건 반대 세력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에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대통령이 우려하는 것을 안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깥에 있는 일반 국민의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선 몰카로 잘못 모르는 상태에서 찍힌 것이다. 억울한 면이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디올백이라는 거를 개인 사무실에서 영부인이 된 상황에서 받은 게 사과 못할 일일까 싶긴 한데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함부로 사과했다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태블릿 PC 당시처럼 지지율 급락, 야권의 공격 시작 요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국민의 인식과 좀 동떨어진 그들만의 밀실 판단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측면도 있고요. 왜 사과를 주저할까? 김건희 여사가 주변에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사과 안 돼라는 입장이다. 두 번째, 자칫 야권이 과거 국정농단 사태 때처럼 거세게 공격을 시작할 빌미를 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전자재 디올백은 마지막은요. 당무개입 논란 요거까지 좀 짚어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경향신문이요. 위법 논란 중심에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이게 위법성이 있다는 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한 위원장 측에 윤 대통령이 사퇴 요구 의사를 전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 등이 민주당 내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한 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잖아요. 공천 개입 논란 때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걸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 공천 개입 논란 이거 기억나시죠? 20대 총선 앞둔 2015년, 2016년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징역 2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청와대 정무수석 시켜서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했고요. 선거 전략 수립하고 새누리당 공천에 사실상 관여했다라는
라는 게 이 이야기의 골자죠. 물론 이번에 한 비대위원장에게 어떤 수준의 멘트까지 들어갔는지를 좀 잘 따져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박 전 대통령 때와는 수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아무튼 공천 개입 쪽으로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다. 조국 전 장관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당무 개입으로 처벌 사안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도 이 사안을 꽤 크게 다뤘습니다. 당무 개입은 불법 행위라고 한 야권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그런데 법조계에는요. 대화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라고 봤는데요. 볼게요. 한 선거법 전문 변호사가 조선일보에 뭐라고 밝혔냐면요. 지난 주말 그 회동 때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사이에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따라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실이 김경률 그 마포 공천 취소하라라는 식으로 압박하면서 사퇴를 직접적으로 거론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거 사천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너무 김경률 막 밀어주게 하지 말고 공천 제대로 공정하게 하라 정도라면 부당한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한국일보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한 사퇴 압력, 당무 개입 위반 처벌은 어려울 듯. 요건 이제 공천 개입이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하라라는 그게 당무에 개입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걸로 처벌까지는 갈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라고 말했는데도 일단 좀 조심스러운 스탠스네요. 한국일보요.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처벌까지는 이어지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리고 처벌까지 가려면 사퇴 압박을 넘어서 공천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까지 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그 수준은 밝혀진 게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민주당은 과거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촉발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사례와 비교하면서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윤 대통령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탄핵까지 민주당이 끌고 갈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의 전면전 그리고 조금 하루 뒤에 달라진 움직임 정리해봤는데요. 크게 마이웨이냐 확전자재냐 그리고 이 사안 때문에 오히려 김건희 리스크가 도드라졌다. 그런데 왜 사과를 이렇게 주저하냐. 당무 개입 논란 이렇게 네 가지까지 소주제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궁중암투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 막 궁중암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때 아닌 마리 앙뚜아네트까지.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궁중암투와 마리 앙뚜아네트 합쳐서요. 궁중암투아네트. 네. 이른바 궁중암투아네트라고 제가 이 사안을 이름 붙여보겠습니다. 이 궁중암투아네트 어디까지 갈지 저희가 내일 또 다뤄야 할지 오늘 정치권 상황 요 정도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 갖고 한번 뉴스 지켜보시죠.